당신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혹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아침 8시 철학 수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놀라운 토끼굴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은 지식의 잠수부가 되어 5단계 깊이로 잠수할 거예요. 표면으로 돌아왔을 때 돌과 당신을 구분하는 생각은 산산조각 날 거라고 약속해요. 여행할 준비 되셨나요? 자, 1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표면, 즉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명 활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하고 번식하죠. 체크리스트와 같아요. 아기 고양이가 조건을 충족하면 체크, 살아있는 겁니다. 의자가 충족하지 못하면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살아있다는 생각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밖에 나가면 몸이 요청하지 않아도 열을 내기 위해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버스를 잡기 위해 달리면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보내기 위해 빨라지죠.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집의 온도 조절기 같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몸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것은 당신이 해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는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물론 진화를 언급하지 않고는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서사적인 기원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거대한 책 속에 단 한 단어로 시작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화는 수십억 년 동안 페이지, 장, 심지어 책 전체를 추가하며 그 하나의 원래 단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생명체 도서관을 만들어낸 작가입니다. 박테리아부터 대왕고래까지 존재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이 기본 수준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세포는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어떤 것은 단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고 우리처럼 수십억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것은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생명이 반드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이고 균형을 잡고 진화하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정의이며 모두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용하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이라면 아래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비밀 엔진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할 시간입니다. 2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단계, 숨겨진 메커니즘. 생명체가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진대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엄청나게 잘 통제된 모닥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은 장작입니다. 신진대사는 단순히 그 장작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 움직임,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 바꾸는 완벽한 화학적 춤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우아한 화학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적 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여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복잡하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방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질서, 혼돈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엔트로피입니다. 우주 전체가 그 무질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혼돈스러운 음악 축제 한가운데서 완벽한 카드성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명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이것이 생명의 가장 이상하고 매혹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모든 질서는 어떻게 조직될까요? 설명서, 즉 DNA를 통해요. DNA는 생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뇌의 공장 오류, 즉 인지 편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향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는 정신적 지름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DNA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와 닮은 생명을 찾습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빨간 차를 찾으면 빨간 차만 보게 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생명이 밖에 있는데 우리의 템플릿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자체적인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윌러와 유리는 플라스크에서 원시지구의 조건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물, 번개, 가스, 그리고 놀랍게도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사람들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거의 요리 레시피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실험은 기적의 영역에서 실험실의 영역으로 대화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숨겨진 메커니즘들, 신진대사, 혼돈에 대한 저항, DNA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모든 것을 해체하도록 설계된 것 같은 우주에서 어떻게 계속 존재할 것인가? 생명은 단순히 상태가 아니라 활발한 투쟁이며 사라지지 않기 위한 놀랍도록 독창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마지막 핵심 요소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세포의 과잉 활동적인 일꾼과 같습니다. 수백 년이 걸릴 화학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단백질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이미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생명은 이전에 말했던 신비로운 생명력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회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효율성을 가진 화학 공장이 됩니다. 2단계 마무리. 이러한 메커니즘, 즉 내부 화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단순히 있는 마법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고 연구하며 언젠가는 수리하고 설계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미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에 빠집니다. 3단계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3단계, 현실의 혼돈. 그리고 첫 번째 큰 싸움은 바이러스에 관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가? 한편으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독감 바이러스처럼 매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 있는 USB 드라이브와 같아요. 뭔가를 하려면 컴퓨터 세포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생화학적 해적입니다. 그것들은 생명일까요? 아니면 아주 똑똑한 화학일 뿐일까요? 이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프랑켄슈타인처럼 생명의 불꽃이라는 생각은 신화입니다. 번개가 치고 펑 하고 무생물이 살아나는 마법 같은 순간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신화를 믿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외주의적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단순한 화학 그 이상이며 신성하고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죠. 그것은 느리고 지루한 일련의 화학 반응 이야기보다 훨씬 더 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잔인한 역설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에 대한 정의를 매우 엄격하게 만든다면, 예를 들어 DNA와 세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놀라운 외계 생명체를 만나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드론을 보고 무엇인지 모르는 고대 탐험가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의를 매우 넓게 만든다면 자신을 유지하고 번식하는 시스템, 산불이나 얼음 결정 형성도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딜레마를 아시겠어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여기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실험실에서 컴퓨터로 설계된 DNA를 가진 유기체, 즉 최초의 합성 생명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 창조물 중 하나가 탈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우리는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신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조차도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철학자와 종교인들의 질문이었죠. 오늘날에는 화학자들 사이의 참호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DNA의 사촌이 모든 것을 했던 RNA 세계에 베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표면의 뜨거운 수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해양 깊은 곳의 해저화산 통풍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질문은 같지만 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혼돈은 우리 자신의 인간 조건과 연결됩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이상한 곳에 둡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우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질서의 오아시스로 느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성화학의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한 끔찍한 우연의 산물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3단계는 살아있다는 것의 현실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질서하고 회색지대로 가득하며 격렬한 논쟁과 소름 끼치는 윤리적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유일하고 깔끔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매혹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당신은 혼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한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죠. 이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지식인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을 볼 시간입니다. 4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단계 전문가 지식. 여기 빠른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기본 분자는 킬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당신의 손을 상상해 보세요. 거울상처럼 보이지만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킬할입니다.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은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이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오직 왼손잡이 아미노산만을 사용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왼발 신발만 생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 언급했던 혼돈으로의 경향인 엔트로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요. 우주가 거대한 카지노라고 상상해 보세요. 엔트로피는 하우스 규칙입니다. 하우스는 항상 이기고 무질서는 항상 증가합니다. 생명은 구석에서 포커 테이블을 찾아 한 손 한 손 이겨나가며 칩을 쌓는 질서를 만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한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속임수를 써서요. 승리하는 칩 하나당 3개의 칩을 테이블 아래 바닥에 던집니다. 주변 환경의 열과 무질서를 방출합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지노의 전체 무질서는 계속 증가합니다. 생명은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세계에는 숨겨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린 마굴리스입니다. 1960년대에 그녀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세포는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그것들이 고대 전쟁이나 동맹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를 먹었지만 소화하는 대신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노예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과학계는 수년 동안 그녀를 비웃었지만 증거가 그녀가 옳았음을 증명할 때까지였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인 세포 내 공생설은 이제 생물학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이야기처럼 반항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생명이 유전자 DNA 또는 RNA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자 우선 이론입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이론인 신진대사 우선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작은 화학적 소용돌이처럼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자기 유지 화학 반응 순환이 먼저 존재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코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법을 배운 불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전자는 그 불꽃을 더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훨씬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논리를 깨뜨릴 준비를 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자 기계인 효소 내에서 양자 물리학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양성자 같은 입자가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마치 벽 너머로 공을 던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입자가 단순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벽 반대편에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을 터널 효과라고 합니다. 마치 생명이 작동하기 위해 우주의 가장 이상한 트릭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킬할성, 엔트로피와의 싸움, 유전자, 신진대사. 핵심 단어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생명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정보에 의해 조직된 물질입니다. DNA는 저장된 정보입니다. 신진대사는 행동하는 정보입니다. 엔트로피와의 싸움은 그 정보를 혼돈으로부터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영속시키기 위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질문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4단계, 이 정도의 세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더 똑똑해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겉보기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심오하며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뒤에 숨어있는 매트릭스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알려진 것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화학 논쟁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과학이 상상력과 만나는 마지막 경계 너머를 감히 볼 용기가 있습니까? 5단계의 시간입니다. 5단계, 최종 경계. 추측해봅시다. 1000년 후의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녹색 외계인은 잊으세요. 디지털 생명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개선하고 네트워크에서 복제하며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인공지능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주 생명의 미래는 생물학적이지 않고 탄소 기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지 첫 번째 초안, 버전 1.0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가장 심오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그 답에 대한 가장 희미한 단서조차 없습니다. 생명은 우주적 사고일까요? 우주 전체에서 유일할 정도로 극히 드문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물리 및 화학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눈 결정이 형성되는 것처럼 적절한 조건만 있다면 어떤 행성에서든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주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합니다. 이제 당신의 머리를 터뜨릴 만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원리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기에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중력이 아주 조금만 더 강하거나 약했더라면 별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지러운 답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질문을 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는 우리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만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종의 미래의 열쇠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한다면 다른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생명을 찾고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마침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 공기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화하는 식물, 그 잠재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에게 가장 도발적인 마지막 아이디어를 남깁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이 두 개의 분리된 상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연속적인 스펙트럼, 즉 연속적인 척도라면 어떨까요? 돌은 0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2에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4에 있습니다. 개는 8에 있습니다. 인간은 아마도 9에 있을 겁니다. 생명은 있거나 없는 속성이 아니라 시스템이 도달하는 복잡성과 정보 처리 수준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 거대한 척도의 한 부분에 우리가 붙이는 단어일 뿐입니다. 이 아이디어와 함께 5단계 하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생물학 교실의 단순함에서 우주 철학의 가장자리까지 여행했습니다. 이제 표면으로 돌아와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풍경을 숙고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살아있다는 것이 체크리스트와 같다는 단순한 생각으로요. 움직이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세요. 생명이 혼돈과 싸우고 양자 트릭을 사용하며 어쩌면 몸조차 필요 없는 정보의 스펙트럼일 가능성까지요. 우리는 개념의 주인이 되는 정의에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우주 퍼즐의 작고 놀라운 조각이 되는 정의로 넘어왔습니다. 생명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변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미친 여행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요? 해적 바이러스에 대한 아이디어였나요? 우리를 위해 설계된 것 같은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였나요? 아니면 생명이 스펙트럼이라는 아이디어였나요? 진심으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여행에 시간과 호기심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리를 날려버리는 것을 즐기셨다면 구독해주세요. 함께 탐험할 더 많은 매혹적인 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